네, 이번 순서는 2부 순서로요.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이름만 알고 계신 그 안에 내용이 뭔지 잘 모르는 초보분들을 위한 강의고요. 2부가 끝나고 나면 3부에서 정환이가 관련된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쉽게 일반인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비트코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상화폐, 버추얼 커런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 버추얼 커런시라는 용어보다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보안화폐라는 용어를 많이 외국에서는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보안화폐라는 용어로 뭐 일부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분산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면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이 분산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서버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P2P 형태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거나 혹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사람의 컴퓨터에 그 데이터베이스, 즉 그 거래 장부를 다 같이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거래 장부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고 그 다음에 투명하고 투명성을 통해서 신뢰를 가지게 하겠다라는 기술이고요. 이건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 구조는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보시면 일단 채굴이라는 것을 통해서 획득하고요. 채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해시 암호 알고리즘을 품으로써, 그러니까 뭐 수학적인 연산을 풀음으로써 작업 증명, 즉 거래 기록들을 기록하는 행위들을 함으로써 그 대가로서 비트코인을 얻게 되고요. 그것들을 채굴, 영어로는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보상 형태로 받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거래소를 통해서 획득하는 건데요. 이건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도 거래소들이 지금 3군데 정도 존재하고요. 실제로는 5군데 있는데 이제 큰 곳이 3곳이고요. 작은 중소업체가 2군데 있고요. 향후에 뭐 카카오톡이라던가 그 다음에 블록체인 뭐 한 2군데 정도가 더 현재 진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현금 하나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사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물품 거래를 통한 획득.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군데서 한 100여 군데 정도에서 오프라인 상점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뭐 2만에서 3만 원 정도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실제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이닝 통한 획득인데, 보시면 이제 컴퓨터 왼쪽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중국에 있는 사진들이고요. 위아래로 있는 사진들이 실제로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ASIC이라는 그 비트코인 전용 칩을 통한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고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GPU를 통해서 컴퓨터에 이제 그 연산을 위한 GPU를 4장에서 6장 정도 꼽아서 컴퓨터를 돌림으로써 수학적 암호를 풀고, 그 암호를 푸는 동시에 이제 거래 기록들을 블록으로 정리하고 그것들을 퍼뜨리는 행위,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보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품 거래인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기프티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아마존.com의 상품권을 파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취급하고 있고요. 여기서 상품권을 사시면 아마존에 있는 상품들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비트코인 ATM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된 곳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일반 LG25시에 가시면 있는 그 ATM 기계인데요. 여기 왼쪽에 여기 빨간색 칠하는 거 보시면 여기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맵.org라는 데 가시면 서울에 있는 지도인데요.
비트코인을 실제로 취급하고 있는 상점들을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 뒀고요. 여기를 한번 찾아가 보시면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상점들이 꽤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한국 거래소. 예. 뭐 일일 거래 써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 세 곳이고요. 여기 회원가입하시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기타 라이트코인, 뭐 리플, 뭐 모네로 뭐 등등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일일 거래 금액은 조금 시간이 돼서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높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세계 10대 거래소를 표시하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사실 지금 빗썸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인힐스라는 코인스.com이라는 곳에 가시면 실제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금액들 그리고 퍼센티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코인마켓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지금 이 5월에 만들어진 자료라서 자료 일부 내용이 좀 업데이트가 들려 있는데 세계에서 취급하는 그 코인의 거래, 10대 거래. 이게 아마 지금 3위가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지금 3위로 올라와 있을 거고요. 그 밑으로 아마 이더리움하고 라이트코인이 지금 5위 정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무엇이냐?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히 그 화폐로서의 기능 말고도, 지불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 위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올릴 수 있는 개망형 플랫폼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불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이제 송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싼 수수료로 송금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실제로 송금을 은행에서 하게 되면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도 굉장히 비싼데 비트코인을 통해 송금하면 대략 10분 내외에서 아주 낮은 수수료로 송금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지금 뭐 비트코인 네트워크 좀 약간의 과부하가 있어서 수수료가 굉장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뢰성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중앙의 통제나 중앙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신 적용해준 중앙기관이 없다 보니까 코드상에서 실제로 서로 믿을 만한 신뢰성을 주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소성, 2100만 개만 발행되게 처음부터 코드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2100만 개가 발행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비트코인은 발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처럼 희소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금처럼 어떤 그 대체 투자자로서 비트코인이 곽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로 이제 글로벌하게 비트코인이 쓰이고 있죠. 저희 나라에서 비트코인 산다고 사면 뭐 비트코인을 외국에 들고 나가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아직 법적으로 뭐 실제로 뭐 규제 사항이 없기도 하고 법적으로 규제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뭐 막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개방성과 확장성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플랫폼에 관련돼서 소스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기술들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어떠한 종류의 프로그래밍도 사실 가능하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확장성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형 장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은행의 예를 들어보면 은행의 모든 기록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이체를 할 경우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게 되고요. 그 안에 이제 그 서버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모든 장부의 기록들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은행이 아니고 이제 각 개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개인들끼리 뭐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 거래하는 개인들의 주체의 컴퓨터에 해당되는 모든 장부들을 같은 기록의 장부들을 보관하게 되고 그 장부들이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곳을 해킹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장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곳을 해킹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뭐 개인 지갑인데요. 이건 미스트 지갑이고요. 밑에 거는 이제 코빗의 아마 거래소 지갑일 겁니다. 그래서 지갑 즉 은행 시스템으로 보면 계좌를 생성하게 되고요. 계좌는 이제
퍼블릭 계좌하고 프라이빗 계좌, 퍼블릭, 네, 계정하고, 퍼블릭 계정, 즉, 지갑 주소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 프라이빗 키, 예, 퍼블릭 키하고 프라이빗 키인데, 제가, 퍼블릭 키가 이제 그 지갑 주소로 이제 제 계좌가 되는 거고요. 프라이빗 키는 이제 패스워드 같은 걸로, 이 퍼블릭 키의 계좌를 열어볼 수 있는 기능의, 패스워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성하게 되면 제가 계좌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근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빗 키를 실제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ICO 같은 곳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그때 계좌를 이용할 때는 그 미스트 지갑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웹 지갑을 이용하셔야지 이 거래소 지갑을 이용하게 되면 이 프라이빗 키를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ICO에서 해당되는 토큰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갑을 생성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건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요. 트랜잭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개 키, 아까 말씀드렸던 퍼블릭 키를 통해서 계좌를 관리하고요. 밑에 이제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 사인을 하게 됩니다. 예. 시그니처를 주게 돼서 서명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뭐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건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을 정리하고 이제 블록 넘버들, 네, 해시코드와 넘버들을 정해서 뭐 전에 일어났던 블록과 향후에 일어났던 블록을 이런 식으로 쌓아가면서 체인을 형성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블록체인 얘기는요 뒤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 A가 B에게 송금할 때 송금을 하게 되면 해당 정보가 담긴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략 10분에 하나씩 블록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5초에 하나씩 생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네트워크의 뭐 속도에 따라서 약간씩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블록이 생성되고 나면 이제 채굴자들이 해시 암호를 풀어서 블록을 생성하고 그 트랜잭션의 거래 기록들을 모아서 블록을 생성하게 되면 각 네트워크 참여자, 즉 노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블록의 유효성을 블록을 다 전송하고 블록의 유효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래 타당성이 각 노드들로부터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승인이 되고요. 승인이 된 블록은 이전 블록에 연결되면서 블록체인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송금이 완료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블록체인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엔 비트코인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도 10월 달에 그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피어2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그 P2P 방식의 전자화폐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2009년에 실제로 제네시스 마이닝을 통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초창기에는 뭐 일부 해커들끼리 뭐 서로 장난하고 서로 이렇게 자기네끼리 주고받는 형식의 어떤 뭐 그렇게 해서 마이닝이 진행이 되다가 2009년 10월 달에 최초로 이제 환율 공시라는 걸 하죠. 거래소가 생기고 최초의 환율 공시가 됐었는데 이때 0.0008 달러로 1비트코인이 거래가 됩니다. 이때 좀 구매를 했으면 지금쯤 100만 전자가 됐겠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첫 환전서 거래가 2010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첫 피자 사건, 10,000비트코인으로 피자를 구매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뭐 여기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어떤 사람이 내가 피자를 먹고 싶은데 나에게 피자를 보내주는 사람에게 10,000비트코인을 보내주겠다 라는 글을 올리게 되고 실제로 이제 파파이스 피자를 통해서 피자를 누군가 보내게 되고 그 사람 계좌에 10,000비트코인을 송금한 기록들이 블록체인 위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록체인의 그 거래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10년 5월 달에 10,000비트코인이 실제로 오간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피자 구매에 쓰인 기록이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좀 많은 일이 있었고 2015년 7월 달에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당시 19살 친구가 이더리움을 개발하게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장점들이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 그리고
D앱이라고 해서 디센트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되는 플랫폼으로서 이더리움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더리움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추후에 살펴볼 때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비트코인 가격 추이인데요. 지금 이게 지금 5월달 거다 보니까 2,500불까지 없는데 지금 4,900불까지 갔었죠. 오늘 뭐 보시면 이거 설명드리는 건 뭐 이렇게 지금 세계 경제 문제가 생겼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금처럼 경제나 정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대체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가격 추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408불까지 갔었죠. 408불까지 갔었다가 지금 현재 360불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뭐 가격이 팬딩돼 있어서 비트코인이 오르면 같이 따라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리는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통계고요. 이것도 5월달 치라서 보시면 뭐 일본이 지금 도쿄올림픽 때문에 비트코인 활성화 법안을 올해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도쿄올림픽 때 비트코인을 좀 받으려고 지금 관련된 법안들을 정비하고 좀 활성화시키는 단계라서 일본 쪽에 비트코인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보시면 저희가 지금 4위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좀 바뀌어서 저희가 한 3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이 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얘기가 되면서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요. 보시면 4차 산업개발을 이끌 7대 기반 기술입니다. 근데 그 중에 3대만 꼽으라면 빅데이터,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AI를 보통 꼽는데요.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레코딩에 관련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들을 기록하고 정보들을 읽어드리고 하는 내용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기술들의 기반의 밑바탕에는 블록체인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실제로 그 블록체인 기술만 가지고 핵심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데이터베이스 레코딩에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에 같이 연결돼서 향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로 연동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쓰일 것이냐 보시면 뭐 왼쪽에 간단하게 정리해놨는데요. 이게 데이터 레코딩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다가 뭐 다시 노출하고 확인하고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사실 IT 쪽 관련된 거의 대다수의 시스템에서 쓸릴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특별히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한번 저장이 되면 저장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돼서는 안 되는 데이터에 관련된 쪽에 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시면 뭐 경마, 도박, 뭐 스포츠, 게임 뭐 이런 것들 일단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한번 올리고 나면 변동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공증서류가 기록한 계약 관련된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계약이 되고 나면 변동돼서는 안 되죠. 중간에 누가 수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만약에 진행하게 된다면 여론조사의 내용들을 그러니까 여론조사 추이들을 계속 블록체인에 올리고 그 올린 추이를 나중에 집계만 하면 되는 거니까 혹시 중간에서 여론을 뭐 조작하거나 뭐 유효지 않은 데이터를 올릴 만한 여지들을 조금 제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첫 번째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금융 쪽에 그 핀테크 관련된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는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쇼핑몰이라든가 하는 데서도 블록체인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은행 쪽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고요. 뭐 실제로 더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들은 뭐 블록체인 스타트업
입니다.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들이 존재하느냐라는 종류의 뭐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안화폐, 즉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뭐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보안화폐에 대한 직접 투자,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팔거나 아니면 개인 간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는 방식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굴을 통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실제로 이제 컴퓨터를 돌려서 채굴을 해서 내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예. 요즘에 그 삼성 SDS나 SK CNS에서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해당되는 회사들도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IT 기업 쪽에 블록체인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새 이제 스타트업 쪽에다가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게 이제 뭐 재산거래 시장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ICO라고 해서 네,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을 할 때 토큰을 발행하고 뭐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이더리움을 투자 자금으로 받는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래서 그런 곳에 투자해서 나중에 이제 그 토큰이 실제로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게 되면 현금화할 수 있는 뭐 그런 투자처들도 사실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타트업들은 괜찮은데, ICO 같은 경우에는 진행되는 상태에서 ICO를 진행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향후에 그것이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돼서 조금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이제 ICO 관련된 사이트인데요.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ICO를 쳐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고요. 거기서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ICO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들이 많고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ICO를 진행하는 뭐 일자라던가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ICO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ICO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사이트들 이용하면 조금 뭐 특징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가는 추후에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실제로 완성형의 기술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요. 아직은 이제 발전돼 가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확장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확장성이나 속도 관련돼서 좀 문제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아직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뭐 초당 데이터 처리 건수가 한 15건 정도로 현재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세그윗이 적용되면서 조금 더 아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초당 처리 건수가 2만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그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블록체인화 시켜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것들이 좀 더 어떤 기술적인 발전성에 의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개선이 돼갈 것이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으로 아마 대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에 지금 사실 많은 코인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술적인 개선점이 많다라는 유의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뭐 각국별로 이제 법적인 그런 법적으로 이제 어떻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좀 다르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그닥 딱히 관련 법안이 없죠. 사실 올해 초에 그 금감위에서 한국은행하고 금감위에서 이제 관련된 TF를 이제 만든다고 하고 관련된 법을 정비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아직은 뭐 결정되는 바는 없고요. 향후에 이제 이것들이 기존의 법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정비가 될 것이고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해서 조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뭐 설명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말이 약간 빨랐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오프라인 강의를 조금 다니면서 정리했던 내용이고요. 관련돼서 혹시 살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저희 쪽에 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부 비트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